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는 입추도 지났는데 말복이 지나니 날이 조금은 풀려가는 것도 같네요. 오늘 의상은 제가 좋아하는 페퍼로니 피자옷입니다. 피맥도 좋지만 피자와 소주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소주와 관련된 기업 분석을 할 거랍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기업은 창해에탄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259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볼까요? 먼저 30% 실적 변동 공시가 있네요. 매출이 줄고 이익은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크게 늘었을까요? 회사는 이러한 이유를 종속기업의 연결제외라고 들었네요. 매출은 크지만 적자가 크던 종속회사가 이제는 연결작성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따가 마저 보겠습니다. 또 배당 공시가 있는데요. 연간 배당 지급 이력을 봐보면 창해에탄올이 매년 주당 600건의 배당을 지급해왔네요. 배당 수익률이 4%대이니 꽤 높은 비율이군요. 이 점이 괜찮네요. 참고로 이번 주에는 풍국주정을 다루려고 했다가 창해에탄올 기업 분석으로 바꿨으니 두 기업을 조금씩 비교해 볼 텐데요. 4%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창해에탄올에 비해 풍국주정의 배당 수익률은 1% 미만대이라서 1주당 지급액이 3배 이상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임직원의 장내 매수가 1000주씩 2차례 있었고 신탁계약 해지 공시가 있네요. 신탁계약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었나 보군요. 이런 거 좋죠. NH증권과의 15억 규모 자기 주식 취득 계약이었네요. 따라서 NH증권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15억어치를 매수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창해에탄올이 자기 주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신탁 취득 계약을 하고 또 자기 주식이 많은 기업들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장내 혹은 신탁으로 취득한 것이겠고 이것은 합병이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된 것 같은데 과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정정 공시가 있네요. 2015년 8월부터 5년간 종속회사인 우리에너지 자금 차입을 위한 채무보증을 창해에탄올이 해왔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이것을 연장했군요. 채권자는 신한은행이고 각각의 용도에 대한 연장기간 그리고 이자율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채무잔액을 보면 다른 종속회사인 창해베트남에도 채무보증 잔액도 나와 있는데 채무보증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공시는 따로 찾을 수 없네요. 보고서를 보면 우리에너지의 채무보증 건의에는 나오지 않았으니 창해베트남에 채무보증한 것은 만료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앞서 장내 매수를 했던 이현희 임원부는 이때도 3000주 장내 매수를 했었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30% 이상 실적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19년도 사업은 매출이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흑자 전환되었네요. 20년에 발생된 30% 실적 변화 공시와 성격이 다릅니다. 사측은 이러한 사유로 종속회사이던 보혜양조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사업의 30% 변동 공시와 사유가 같죠. 같은 종속회사의 연결제외가 19년 사업과 20년 사업에 모두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감사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종속회사가 2곳 제외되었고 제외된 2곳 중 한 곳은 규모가 있는 주요 종속회사였네요. 이 주요 종속회사가 보혜양조겠죠. 그러면 20년 감사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20년 사업 동안에 종속회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 보이죠. 따라서 19년 막바지에 보혜양조가 연결제외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조금 영향을 주었으나 종속기업 처분이익이 발생되면서 순이익이 증가했고 20년에는 제외된 보혜양조의 실적이 모든 분기에 반영되어 연결 매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제외된 보혜양조가 그동안 손실이 컸었기에 연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제외되어 19년, 20년 사업에 영향을 준 보혜양조는 지분율 하락의 이유로 19년 4분기에 제외되었고 보혜양조가 연결에서 제외되면서 보혜양조의 종속회사도 함께 연결이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이 제외된 주요 종속회사는 보혜양조이고 또 연결이 제외된 그냥 종속회사는 보혜양조의 종속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까지 보고 1분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클릭! 창해에탄올은 196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창해에탄올도 역사가 오래된 스몰캡 기업이군요. 본사는 전주시에 위치해 있네요.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14년 7월 30일에 했습니다. 참고로 풍국주정은 1954년에 설립되었고 상장은 1994년에 했으니 설립일도 상장일도 풍국주정이 창해에탄올보다 빨랐네요. 종속회사를 보면 이렇게 세 곳이 있고 두 곳은 같은 전주에 한 곳은 베트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한 지분이 따로 기재되지 않아서 제가 적어봤는데 창해에탄올은 직전 연도 자산 총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속회사들의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 외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면 계열사를 제외하고도 3곳이 더 있네요. 이 중 대한주정 판매는 주정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업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대한주정 판매는 사업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외 다른 주정기업에 투자를 한 것도 보이고 JTBC에도 투자를 했네요. JTBC에 투자한 것도 단순 투자의 이유일 수 있지만 창해에탄올은 정치색이 조금은 보이는 기업 같네요. 과거 종속회사이던 보혜양조의 유시민 이사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해서 테마주로 분류된 이력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는 보혜양조가 종속회사도 아니며 유시민 이사장의 보혜양조 사회이사 임기도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 4분기에 보혜양조에 있는 전환사채가 행사되면서 창해에탄올의 지분이 희석되고 관계사로 전환된 것이 정치 테마주 인식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큰 기업을 연결 제외해서 연결 실적의 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분 이석의 사유인지는 정확치 않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투자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계열사를 가진 창해에탄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성우 대표님이 창해에탄올을 통해 2곳의 관계기업과 3곳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구조네요. 임성우 대표님의 지배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참고로 풍국주정의 지배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한용 대표님과 배우자이신 박순애 씨가 풍국주정과 선도화학을 통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풍국주정은 최대 주주의 지배력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 또한 풍국주정이 훨씬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풍국주정은 1% 미만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기업이고 창해에탄올은 낮은 지분에도 4%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기업입니다. 물론 최대 주주분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에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요. 총 주식수를 봐보면 보통주로만 919만 885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160만 3,504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주식수가 많지는 않죠. 창해에탄올도 자기 주식이 꽤 있는 기업이네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이제 지분율을 봐보면 임성우 대표님이 최대 주주이시고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도 소량씩 가지고 계시네요. 보헤메실롱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보헤메실롱원은 앞서 창해에탄올의 장내 매수를 했던 이현희 대표님이 경영하고 계시죠. 많지 않은 총 주식수에 비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높은 편이 아닌데 이러한 낮은 지분율은 자기 주식이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회사 돈으로 유통주식을 매입하는 자기 주식은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하네요. 이미 높은 지배력과 넉넉한 자금을 가졌지만 배당 지급율이 낮고 이렇다 사업적인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풍국주정보다는 적은 지배력 때문에 자기 주식을 늘리며 사업상의 이익으로 배당 지급도 많이 하는 창해에탄올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 생각됩니다. 잠시 풍국주정이 얼마나 사업적인 변화가 없는지 봐보면 이렇게 공시가 3페이지 동안 즉 몇 년간 거의 전무할 정도로 사업적인 변화가 없는 기업입니다. 풍국주정이 이미 자리를 잡고 이익을 내고 또 이익을 쌓는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배당 지급율까지 낮은 것은 이러한 풍국의 사업 방향성에 상충하는 즉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제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하. 아무튼 이렇게 최대 주주의 낮은 지배력을 보완할 수도 있고 추후 여러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의 매입을 활용하는 창해에탄올의 사업 방향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면 그간 이렇게 저렇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이 변경된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이 변경된 이슈가 없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해에탄올은 많지 않은 주식수에 비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편인데요. 추측컨대 과거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낮은 가치로 주식을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해왔고 그러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었으나 이후 사업적으로 개선되면서 상황이 좋아졌고 따라서 이제는 자금 조달을 줄이고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서 희석된 지배력을 보완해가는 듯한 모습 같네요. 미상환매자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풍국주정도 그렇지만 창해에탄올도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사업인 주정사업의 산업구조는 가진 점유율이 꾸준히 유지되는 구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는데 자금 조달도 하지 않았고 다른 자산의 변화도 없으니 사업상으로 벌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크게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외로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영업권의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 같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자산도 비중이 큰데 사업 규모가 큰 보혜양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부채 내역들을 봐볼까요? 부채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풍국주정도 마찬가지죠. 사업상으로 점유율을 잡고 이익을 내면서 자금 조달은 하지 않으니 자산과 부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업상으로 벌어들인 돈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꾸준히 높은 배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자본을 봐보면 창해에탄올도 역시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이 꽤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본에는 관계사 투자 자산과 무형 자산의 비중이 크니 당장 유동 자산이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당장 큰 유동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손익을 봐보겠습니다. 연결로 보겠습니다. 일단 분기 매출이 꽤 감소했습니다. 보혜양조의 연결 제외는 작년 1분기보다 이전 분기이므로 종속회사의 연결 제외는 상관이 없겠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주정사업을 하는 창해에탄올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실제로 종속회사들의 변화보다는 창해에탄올 별도 실적의 감소가 더 컸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도 감소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18%군요. 작년 동분기 때의 영업이익률보다 오히려 더 높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주정사업의 구조는 실적이 감소해도 영업권으로 인해 안정적인 마진의 이익이 꾸준히 발생되는 산업 같네요. 그러면 최근 분기별 실적 변화를 봐볼까요? 왼쪽이 창해에탄올과 종속기업들의 연결 실적이고 오른쪽이 창해에탄올 별도 실적입니다. 모두 보혜양조가 제외된 이후의 변화들이죠. 보시면 일단 종속기업들의 매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종속기업들은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손실이 나도 크게 나지는 않아서 결국은 창해에탄올의 연결 실적에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겠네요. 전보다는 매출이 조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는 사업 구조네요. 최근 사업연도 실적 변화를 봐보면 이번에도 왼쪽이 창해에탄올과 종속기업들의 연결 실적이고 오른쪽이 창해에탄올 별도 실적입니다. 먼저 창해에탄올의 별도 실적을 봐보면 일단 이때 매출이 크게 증가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업에서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일정한 매출, 일정한 이익을 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창해에탄올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실적을 봐보면 보혜양조가 연결에서 제외되면서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 보이죠. 그러나 연결 제외로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보혜양조가 규모가 큰 주요 종속회사였는데 영업 손실이 컸기에 연결이익을 깎아먹었던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보혜양조의 연결을 제외해서 연결이익은 수치상 크게 개선되어 보여도 아예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지분이석으로 연결 제외되었고 보혜양조의 최대 주주인 것은 변함없기에 지분법 손익이 반영되어 실제 이익은 같겠죠. 다른 종속회사들의 영향은 미비하므로 오히려 관계사이지만 지분법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보혜양조의 실적 변화를 봐야겠네요. 보혜양조의 실적 변화를 보면 16년 이후로 사업이 계속 악화되었네요. 사업 규모가 작지 않기에 손실 규모도 컸던 것을 알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러한 실적이 창해에탄올의 연결 실적에 반영됐지만 이제는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되어 연결 작성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해에탄올의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20년에 흑자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네요. 따라서 창해에탄올은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고 다른 종속기업은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만 영향은 적으니 관계사인 보혜양조의 사업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변화를 보였는지 사업을 봐볼까요? 창해에탄올과 종속기업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종속기업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비중이 큰 창해에탄올은 주정사업을 하고 있죠. 주정이라는 것은 증류로 얻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주정은 자극적인 알코올 향과 맛을 가진 물질이고 소주 제조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소주의 주원료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소주는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주인 희석식 소주와 달리 증류식 소주는 쌀을 사용하는 전통주 같은 것들입니다. 둘 다 증류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증류식 소주는 단식 증류로 만드는 것에 비해 희석식 소주는 연속 증류로 주정을 뽑아내는 것이 차이죠. 이런 것들이 증류식 소주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들일 텐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으로 극히 적지만 요즘 선술집에서는 일품질로 화유 등의 증류식 소주를 토닉워터와 같이 묶어서 세트로 판매하기도 하며 인기가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증류주는 1회에 많아야 2에서 3회 정도만 증류하기 때문에 쌀, 보리 등 원료의 풍미가 술에 스며들게 되죠. 따라서 도수는 높지만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는 이렇습니다.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한 것들이죠. 이러한 희석식 소주는 연속 증류로 200번 넘게 증류하므로 술이 가진 본래의 향미가 다 사라지고 순수 알코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희석식 소주를 마시면 일반적으로 쓴 맛이 나죠. 기분에 따라 아닌 날도 있지만요. 지금은 이러한 값싼 희석식 소주가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소주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주정사업인데요. 소주는 고가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앞서 창해에탄올의 안정적인 실적을 볼 수 있던 것이겠네요. 이러한 주정은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이 있습니다. 둘 다 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매출 비중은 비슷하네요. 발효주정의 주원료 중 하나는 타피오카인데 타피오카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타피오카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법인을 둔 것 같네요. 그리고 정제주정의 주원료는 조주정으로서 불순물을 분리하지 않은 반제품 성격의 원료입니다. 다시 증류를 해야 음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에탄올 및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인 창해ENG를 종속기업으로 두어 주류 생산 설비의 설계 및 시공을 맡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에너지는 쓰레기 소각 시에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된 증기를 공급하는 기업이므로 창해에탄올의 공정에도 공급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주정산업은 대한주정 판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들이 생산한 주정을 대한주정 판매에 납품하고 이렇게 납품된 주정을 대한주정 판매에서 각 소주회사별 수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창해에탄올도 이렇게 전량 대한주정 판매에 공급하고 있죠. 따라서 주정사업을 하는 각 기업들이 대한주정 판매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창해에탄올의 점유율은 2등이었으나 이제는 1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타는 지분이 줄은 것이 보이죠. 그 이유는 16년 하반기에 창해에탄올이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주정사업을 하는 하이트진로에탄올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인수 이후에 청해에탄올은 하이트진로에탄올의 사명을 전라주정으로 바꿨고 그 후에는 흡수합병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실적 규모가 상승된 것이겠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연간 다른 기업들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안정적인 시장,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장 속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창해에탄올은 전략적인 기업이라 생각되네요. 2등인 진로발효의 시총은 2072억이고 시총 2300억에 풍국주정 점유율은 5위인 것도 보이네요. 물론 이들의 종속기업 및 다른 사업부들의 상황도 다르고 재무손익도 다 다르기에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요. 참고로 풍국주정은 산업용 가스 및 수소가스 사업도 비중이 좀 있죠. 여기 비중이 작은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해놓은 기타에는 시총 2900억에 한국알콜이 포함되어 있겠죠. 한국알콜은 초산에틸 부틸 등의 화학제품 사업의 비중이 더 큽니다. 시총 738억에 MH에탄올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러한 소주시장과 주정산업의 구조 때문에 창해에탄올의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되어 온 것이겠고 관계사인 보혜양조는 이러한 주정을 사용한 소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보혜양조의 소주 제품들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친숙한 제품들도 보이시죠? 따라서 보혜양조의 소주 사업이 좋아진다면 창해에탄올의 주정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군요. 그럼 이쯤 할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창해에탄올은 자기 주식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주정 판매의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좋네요. 그렇기에 재무 상태도 안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주요 사업인 주정사업과 밀접하게 작용하는 소주시장은 각 기업들이 도수가 낮은 소주를 출시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으며 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1인당 소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계속 비슷한 실적 규모와 이익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것은 장점이지만 추가적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구조의 이익을 가진 것은 괜찮지만 주정을 소비할 수 있는 보혜양조 소주 사업의 성장까지 있다면 창해에탄올에게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는
손소독제의 수요 증가로 인한 원료 부족 문제가 생기며 창의 에탄올의 주정도 손소독제의 원료로 사용했었으나 비중이 작은 신사업 및 다른 종속회사들보다도 고해양조의 성장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단점을 추려보면 이렇게 되겠군요. 전체적으로 창의 에탄올은 주주 환원 정책이 좋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스몰캡 기업이라 생각되네요.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좋은 기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본업하시면서 투자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이어지는 3일 연휴 동안 충분한 휴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